바로 어제인 10월 31일 새벽 5시 충북 청주교도소의 철문이 열렸습니다. 이날 출소한 박병화는 15년 전 무려 여성 10명을 연쇄 성폭행했습니다. 당초 박 씨는 출소 후 보호관찰 시설에서 머물기를 원하던 걸로 알려졌지만 경기도 화성시로 기습 입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병화는 퇴거하라! 이틀째 조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박병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제가 정말 이 박병화 이자의 어떤 얘기가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정말 약간 이게 이 세간의 어떤 이 시선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조바심이 났거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박병화 출소했습니다. 만기 출소 15년형. 자, 일단 이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박병화는요, 지난 2005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이 수원 지역의 곡반정동과 세류동 일대에서 20대 여성을 상대로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 박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가 됐는데요. 항소심에서 11년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런데 수감 도중에요, 두 차례의 추가 범죄가 DNA 분석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이 때문에 형기가 4년이 연장이 됩니다. 15년형을 복역하고 어제인 10월 31일 39살 나이로 출소를 했습니다. 이 박병화는 키가 171cm, 몸무게는 79kg의 굉장히 건장한 체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는 2032년 10월 30일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박병화의 출소 후의 거주지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그 해당 지역 완전히 지금 뒤집혀졌습니다.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대학 원룸촌. 양 변호사님, 대학 원룸촌으로 갔어요. 세상에. 아니, 원래 알려지기로는 보건철 시설에 입소한다로 그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출소 후에 화성시에 있는 한 읍의 대학가 인근 원룸촌에 입주를 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출소한 당일날 오전에 입주를 한 거예요. 그 심지어 원룸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주의 가족분이 전화하기를 80대 어르신이 원룸을 관리하고 있답니다. 예. 그런데 지난달 28일에 한 여성이 월세 계약을 하고 가면서 조카가 들어와 살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병화가 들어올 경우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 여성이란 사람이 박병화의 어머니였고요. 계약 기간이 1년인데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계약을 했고 지금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자, 시민분들은, 그 지역 주민분들은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당연히 발끈하실 수밖에 없죠. 거리로 나오셨습니다.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가 거주한다는 소식에 화성 봉담은 폭탄 맞은 듯 구멍이 났습니다. 보이십니까? 반경 100m도 안 되는 곳에 대학교가 있고 여기 학생들은 대부분 여기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옆집, 앞집에 자취를 합니다. 도대체 왜 봉담입니까? 박병화는 퇴거하라! 진짜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지금 박병화가 입주한 건물 인근에 대학교가 3곳, 초등학교 1곳, 유치원이 1곳입니다. 그리고 원룸촌에 한 1,500세대 정도가 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수원대학교 후문에서는 불과 1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따라서 3, 4층 원룸 건물들이 이제 밀집한 곳인데요. 여기 이제 주로 사는 사람들이 예. 학생들하고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입니다. 또 반경 3km 이내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교들이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박병화가 오고 박병화의 얼굴을 잘 알 수 없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사리 박병화가 이곳에 사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 박병화의 어머니가 그냥 우리 아들이 뭐 여기 올 거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고 엄마가 와서 이 원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몰랐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럴 거면 그냥 그 어머니가 데리고 살든가. 그 뭐 왜 아들 이렇게 따로 그 원룸을 얻어준 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저 화성 쪽에 봉담시의 원룸에 거주를 하게 되면 이런 반응이 나올 거라는 건 뭐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요. 과거 이제 조두순 같은 경우부터 이제 출소하면서 계속 지금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혼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박병화를 데리고 산다면 아무래도 범죄 발현율도 좀 낮아질 수 있단 말이죠. 예. 여기 혼자 원룸촌에 거기다가 과거에도 그런 곳에서 20대 여성을 노린 범행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도 좀 섣불리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예. 일부에서는 그럼 앞으로 이제 성범죄자 출소할 때마다 어디 사는 게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 말은 이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 측에서도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는 그런 대안들이 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자, 방금 이제 지역 주민분들 기자회견 내용을 봤는데 당장 우리 사방 가족분께서도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서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은혜님이 갑자기 어느 날 회사 출근하는데 그 지역에 막 경찰차들이 와 있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세상에 박병화가 그 동네로 이사를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건 반장에서 이것 좀 다뤄달라고 메일을 주셨는데 이 기자가 취재한 그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세요. 네, 주민분들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학부모 50여 분이 기자회견을 여신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거주지와 가장 인접한 곳이 수원대학교입니다. 이곳에 이 총학생회 역시도 이 학교에 여대생이 많은데 불안해서 편의점에나 갈 수 있겠냐면서 이 법무부가 좀 이 주거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또 제작진이 인근 대학교의 총학생회 측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두순 퇴소 당시에도 취재진 비롯해서 BJ가 많이 몰렸지 않습니까? 이런 소음 피해가 걱정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인근 학생들의 얼굴이 공개될까 봐 두렵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또 인근의 원룸 관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여학생들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안해서 원룸 관리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를 전했고요. 또 한 주민은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이춘재 연쇄살인과 여러 성범죄 사건들로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한 곳이라면서 이 또다시 주민들이 불안할 일이 없도록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좀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교수님. 박병화가 말이죠. 원룸에 살던 여성들을 상대로 저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원룸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지금 박병화 같은 경우는 그 원룸에 주거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범행을 해왔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다시 원룸 지역에다가 방을 얻었다. 자, 지금 보면 말이죠. 이전에 했었던 그 범죄 행각을 보면은 원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거나 혼자 있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해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품 훔치고요. 특히 2007년도 9월에는 닷새 간격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며 혼자 사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했습니다. 뒤늦게 두 건의 성범죄 역시 2002년에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당시에는 25살 먹은 임산부의 집에 들어가서 성폭행을 저지르고 30만 원을 갖다가 빼앗아 달아났죠.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데 2005년도 9월에는 비슷한 수법으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서 또 원룸에 침입을 해서 22살 먹은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지만은 반항을 해서 결국 미수에 그친 것.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포함을 하게 되면 이 박병화는 2002년에서 2007년 모두 10차례에 걸쳐서 연쇄 성폭행 그리고 강도를 저질렀는데 당시 박병화 나이가 24살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원룸 지역으로 온다고요?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박병화 지금 이름은 압니다. 중요한 거 얼굴은 몰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관련해서 한 시민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주로 다니는 길에 경찰차가 계속 버스도 있고 다니면서 보이니까 불안은 하죠. 이 사람 얼굴은 보셨어요? 아니 아직 못 봤어요. 얼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건 아세요 혹시? 그 성범죄 이 알림. 예, 알림이. 네네. 근데 그게 지금 계약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이건 좀 거기서 찾아봐 이래놓고 보는 건 또 내가 또 건너가서 봐야 하고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뭐 나온 거 키하고 몸무게 대충 그런 거밖에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고. 저는 이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박병화의 사진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개인정보 입력, 뭐 복잡한 인증 절차, 만약에 이
인터넷을 다루는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알림이, 성범죄자 이 알림에 들어가면 8개의 그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얼굴까지도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접근에 들어가는데 개인 인정 그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뭐 그 박병화 그 얼굴 보겠다고 그렇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그 보도를 접하고 계시는 많은 그 국민들께서는 이 비현실적인 시스템 좀 빨리 바꿔라. 도대체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런 피의자의 인권만 중요하고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 즉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그 피해자들의 그 어떤 인권,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신경을 안 쓰느냐.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뭔가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 원룸 임대 이 계약한 거 해지할 수 없어요? 해지 정도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계약 취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임대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내 그 원룸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 방을 통째로 내주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인 거고. 근데 계약 당사자가 저런 사람이라는 거를 원룸을 유지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 원룸에 사는 다른 세입자들이 저 원룸에 있고 싶겠어요? 그 그럼요. 사업 자체가 당연하죠. 흔들릴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불안감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또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착오로 계약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게 뭐 전례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취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이걸 중개해준 중개사분도 이거를 뭐 책임져야 될 소지는 없다라고 봐요. 다만 문제는 이건 민사상으로 이게 취소하면 말이 쉽지 법정에서 이걸 다퉈서 판결받고 강제 퇴거하고 이게 그렇게 하루 이틀에 끝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법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적으로 쉽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그게 걱정인 거죠. 자, 이 백 변호사님께는 그 앞서 말씀드린 그 성범죄자 알림이 이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열람은 돼도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안 되죠. 보여주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들어가서 보긴 했습니다만 이걸 방송에서 소개는 못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캐나다에 사시는 사방 가족께서는 캐나다는 그 지역 신문에 사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 살고 있다라는 주소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제가 사건 과정에서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성범죄자도 마찬가지고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사실 국민들의 법감정과 반하는 지금 현재 상황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성범죄자 물론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완전히 낙인이 찍혀서 앞으로 향후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성범죄자까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신상 공개가 충분히 결정이 돼야 될 만한 그런 성범죄자라면 지역 주민들이 쉽게 알아야죠. 예. 아니 알려는 주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알려주지도 못하고 보여주고 SNS에 올려도 처벌받고 그럼 그 모든 사람이 한 명씩 겨우 들어가서 확인해야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알림이 사이트의 그 어찌 보면 소위 말하는 그 기능하고 그게 부합이 되나요? 예. 좀 이런 비현실적인 내용들은 좀 변화를 반드시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사진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건장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또 젊은지 몰라요. 예, 워낙 어렸을 때 교도소에 가가지고 저는 보면서 좀 이거 진짜 마음이 참 안 놓인다 싶은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자, 오늘 사건 일단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